한미경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병원 VIP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흰 벽과 조용한 공기, 은은한 향기가 섞인 공간이었죠. 미경의 앞에는 병동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가 그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여기가 어머님께서 머무실 특실입니다.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주치의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이미 병실 안을 훑고 있었어요. 넓은 공간, 커다란 창문, 고급 침대와 소파. 이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죠. 간병인은 언제 오나요? 제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미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간호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죠. 단정한 머리에 깔끔한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표정이지만 어딘가 당당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복자입니다. 미경은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였고 중요한 것은 그 눈빛이었죠. 다른 간병인들처럼 비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미경의 첫 인사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변의 의료진들이 미묘하게 표정을 굳혔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미경은 의료진에게 다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쯤 도착하나요? 구급차 준비는 다 되었고요. 지금 이동 중이십니다. 약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약 복용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한 번이라도 늦으면 고통이 심해지니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복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지키겠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 해요. 눕히면 안 됩니다. 기억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은 잠시 병실을 둘러본 후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이 간병인, 경력은 얼마나 되죠? 주치의가 대답하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복자님은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신뢰받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뢰가 아니라 경력을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5년 이상이십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복자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제 번호는 간호사가 알려줄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1시간마다 상태를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복자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복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편안히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경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세요. 베토벤이 특히요.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환자와 함께할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미경의 시어머니는 병실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윤복자는 묵묵히 그녀를 돌보고 있었어요. 미경은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불만을 표현했죠.
침대 시트가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매 시간 정리해드려야 하는 거 몰라요? 복자는 말없이 시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경의 타박은 계속되었어요. 물은 왜 이렇게 멀리 두는 거예요? 드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까이 두겠습니다. 복자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 모습이 미경에게는 더 거슬렸어요. 도대체 왜 화내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병원 복도에서 미경은 주치의를 붙잡았습니다. 저 간병인 좀 바꿔주세요. 너무 느려요. 제 시어머니가 저렇게 느린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주치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복자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간병인 중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병동에 배정된 분이라. 미경은 말을 자르며 대꾸했어요. 특별하고 뭐고 간에 제가 보기에 너무 느리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움직임이 군뱅이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미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복자는 그녀를 모시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그 사이 미경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약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요? 복자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시계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12시 10분이에요. 약은 정확히 12시에 드셔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죠? 복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갔습니다. 약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고 뭐고 이미 늦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상황을 듣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도대체 몇 살이야? 왜 그렇게 군뱅이야?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죠. 복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슬픈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복자는 조용히 약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약을 건넸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가 눈짓으로 다른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전화기를 들었죠. VIP 병동 간호팀장님, 403호 상황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시어머니는 미경의 손을 가만히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도 안 아파. 오히려 저 간병인이 너무 잘해줘. 손톱도 깎아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렇게 느리고 무능한 간병인이 어떻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복자는 그런 미경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시어머니의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했죠.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부드러웠어요.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시는 없어야 해요. 알겠죠? 복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이 병실을 나가자 복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가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원래 저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복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VIP 병동 간호팀장이 들어왔어요. VIP 병동 간호팀장 이수진은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편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 좋아요. 이 간병인이 너무 잘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윤복자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존중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 나눌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르신, 잠시 실례할게요. 수지는 복자를 데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상황을 알려줬어요. 복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은 그저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복자의 확고한 대답에 수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미경이 내렸습니다. 무언가 잊어버린 듯 서둘러 걸어오는 중이었죠. 미경은 수진과 복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윤복자님과 간병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실은 간병인을 교체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 그 간병인 분은 특별히 내부 요청으로 배정된 분입니다. 미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부 요청이요? 누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윤복자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간병인 중 한 분이십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돈 내고 쓰는데 어쩌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수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복자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제가 더 노력하면 되죠. 미경은 복자를 무시하고 수진에게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새 간병인 보내주세요. 더 젊고 빠른 사람으로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윤복자님은 교체가 어렵습니다. 병원 내부 지침이요? 환자와 보호자 의견은 무시하는 병원인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간호사들이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경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황당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돈 안 내나요? 복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동정의 기색이 어렸어요. 미경을 향한 동정이었죠.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미경에게 돌아왔습니다. 원장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기다릴게요. 이런 황당한 상황은
원장님이 직접 해명하는 게 좋겠네요. 미경은 승리자의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자와 수진만 복도에 남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보다는 사모님이 곧 놀라실 텐데요. 아, 그러게요.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원장님이 오시면. 두 사람의 대화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끊겼습니다. 병원장 김태형이 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태형은 복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태형은 복자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가 놓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형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한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태형 병원장의 등장은 그녀에게 희망의 신호였죠.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 병원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은 활짝 웃으며 태영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태영이 병원을 인수받은 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젊지만 카리스마 있고 실력 있는 의사였죠. 태영은 미경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부 규정이 어쩌고 하면서요. 제가 돈 내고 서비스 받는 입장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태영이 들어오자 병실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조용히 서 있었어요.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너무 느리고 굼뜨고 환자 케어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 시어머니 약 드실 시간을 놓치기도 했고요. 더 젊고 능력 있는 간병인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태영은 자리에 앉기를 청했고 미경도 앉았습니다. 태영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사모님, 먼저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윤복자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간병인이십니다. 경험도 풍부하시고 환자 케어에도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죠. 미경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가 안 된다는 건가요? 아무리 좋은 간병인이라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병실 구석에 서 있는 복자를 바라보았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태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복자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영은 다시 미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사모님, 윤복자님을 교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태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복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복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모습은 마치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라고요? 간병인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병원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태영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평생 간병인으로 일하셨어요. 제가 의대를 다니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복자에게 향했어요. 복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복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인내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병원을 맡게 된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평생 해온 일이라며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하셨죠. 미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도 모르고 병원장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들을 했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어머니를 병원 직원들도 대부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복자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들이 편하게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지난 며칠간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사모님이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이해해 주세요. 환자 가족이다 보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태영의 말에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환자 가족 마음 잘 압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팠을 때가 생각나네요. 미경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미경은 침묵 속에서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당혹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김태형은 어머니 윤복자의 곁에 서 있었고 미경의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태영의 물음에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전문가다운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이 더욱 미경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죠? 정말 죄송합니다.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가 아니라 어머니께 하셔야죠. 미경의 시선이 복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평온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미경은 처음으로 복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품위가 서려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자 앞에 선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그녀가 간병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영은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복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숙여 미경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복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복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경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누구도 저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모님. 미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사모님, 저는 평생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아요. 태영이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의대 다닐 때 다른 학생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간병인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복자는 아들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윤복자 선생님이 내가 입원한 이후로 정말 잘해주셨단다. 매일 밤 내가 잠들 때까지 손잡고 있어주시고 내 얘기도 참 잘 들어주셨어. 미경의 시어머니는 복자를 향해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복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죠. 그게 어머니만의 특별한 치유 방법이에요. 복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야.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누군가 들어주길 원하지. 미경은 뭔가 깨달은 듯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간병인이 실은 그녀보다 더 넓은 마음을,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복자는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사모님도 시어머님이 걱정되어 그러셨을 뿐이에요. 다 이해합니다. 태영은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다른 환자들을 봐야 해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아들. 태영이 병실을 나가고 미경과 복자,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윤복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존중하겠습니다.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도와드릴게요. 미경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윤복자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끝까지 책임졌고 미경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매일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복자에게 커피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쌓였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해졌죠. 오늘이 퇴원하는 날이네요. 미경이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자는 이미 와서 시어머니의 옷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복자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복자의 손길을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머리카락을 빗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보살핌이 느껴졌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어르신이 의지가 강하셔서 빨리 회복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복자 선생님 덕분이야. 내가 밤에 잠 못 이룰 때마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셨어. 미경은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줄 몰랐어요. 복자가 그런 시간에도 함께 해주었다는 사실에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원 수속은 제가 먼저 밟아놨어요. 이제 주치의 선생님 마지막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둘러보며 혹시 놓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입는 평상복이 어색한지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면 뭐가 가장 먹고 싶으세요? 미경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병원 음식이 좋긴 한데 역시 집밥이 그립더라. 복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건강에도 좋죠. 집에 가시면 꼭 드세요. 세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주치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모든 퇴원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미경이 시어머니의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을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복자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제가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복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히 지내세요. 다시는 병원에서 뵙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어요. 미경이 복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많이 무례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미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편지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미경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자는 문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시어머니가 안정을 취한 후에야 복자의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깔끔한 글씨로 적힌 짧은 글이 있었어요. 사모님께 한 달 동안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모님의 시어머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다 사연이 있고 귀합니다. 그러니 다음 간병인에게는 제발 따뜻한 말 먼저 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모님도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윤복자 드림. 미경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자의 글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오직 따뜻한 조언과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라진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호출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봉사와 이해가 깃들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한미경은 집으로 새로운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의 집 응접실,
간병인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간병인 지원자였죠. 이름이 장소영이시군요. 경력은 3년이라고 하셨네요. 미경이 이력서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소영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2년 개인 간병으로 1년 일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내려놓고 소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네요.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소영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부드러운 태도에 안도한 듯 했어요. 어머님은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식사와 목욕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하시고 대화도 잘 나누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환자 케어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영은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 간병인이 되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할머니가 병으로 오래 누워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간병인분이 할머니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경은 소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윤복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하는 일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릴게요. 소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채용된 건가요?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소영은 기쁨에 찬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볼까요? 미경은 소영을 데리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간병인 소영 씨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장소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소영 씨.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미경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미경은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미경이라면 간병인에게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미경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복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은 그녀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었어요. 차와 과일을 쟁반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온 미경은 소영과 시어머니가 이미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고생 많으시죠? 따뜻한 물 드릴까요? 미경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미경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소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태도에 놀란 듯 했어요. 아마도 이전 경험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미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의 변화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소영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미경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전 같으면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복자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 존중하는 마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구나. 네,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병원장의 어머니시면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미경 자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병원장은 오전 회진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를 마주칠 때마다 정중히 인사를 건넸죠. 태형의 사무실은 병원 6층 끝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병원 전체와 바깥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는 습관처럼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병원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그의 시선이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인물에게 머물렀습니다. 윤복자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태영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병원 정원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정원에는 복자 외에도 몇몇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복자는 태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태영이 앉을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오늘은 일찍 나왔네요. 태영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씨가 좋아서 잠시 나와봤어. 곧 겨울이 오면 밖에 나오기 힘들잖아. 태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평생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특별한 환자만 돌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나아. 태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이 좋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고 멀리서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자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어요. 태영도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한미경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젊은 여성과 함께였는데 아마도 간병인인 듯 했습니다. 저 사모님 많이 변했더라. 복자가 말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시어머니 진료 때 뵈었는데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간호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시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복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거지. 태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평생 사람의 마음을 돌보며 살아온 현명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분이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았을 뿐이야. 미경과 젊은 여성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문득 정원 쪽을 바라보았고 복자와 태영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복자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자도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죠. 저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복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도 알게 된 거죠. 복자는 아들의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너무 과장하지 마.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어머니에게는 평범함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잠시 후 태영은 시계를 확인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하러 올라가야 해요. 어머니, 너무 오래 밖에 계시지 마세요. 쌀쌀해지고 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갈게. 태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병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복자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실버 그레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태영은 다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같이 들어가요. 복자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왜 갑자기? 그냥 어머니와 함께 걷고 싶어서요.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모자는 나란히 병원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태영이 어머니의 팔을 자연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복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병원 문을 지나 사라졌어요.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낙엽은 두 사람의 발자국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창문에서는 누군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미소였고 존중의 미소였죠. 그녀는 창을 살짝 열어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람이 그 말을 싣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